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최조입니다. 오늘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삼국 시대는 어떤 특정 사건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흐름으로 후삼국 시대가 통일되었는지 그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후삼국 시대를 처음으로 연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견훤입니다. 견훤이 기억하기 좋게 900년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900년. 이 900년에 완산주, 지금의 전주 지역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 후백제, 의자왕의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백제의 뒤를 잇는다. 후백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 견훤은 이 서남 해안 지역을 지키는 신라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세력을 키워서 무진주, 광주를 점령하고 이 완산주의 도읍을 정해서 나라를 세웠으니 바로 후백제였습니다. 견훤이 900년 완산주에 후백제를 세운 지 딱 1년 뒤인 901년에 궁예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고구려의 뒤를 잇는다. 후고구려. 어디에다가 도읍을 정했을까요? 지금의 개성, 고려시대 때 개경이 있죠? 이 송악지역에 후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궁예는 출신 성분이 신라 왕자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궁예가 태어났을 때 점을 보는 일간이 장차 이 아이는 나라의 큰 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르지 않고 죽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신라왕이 당연히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했겠죠. 그래서 아이를 위에서 던졌는데 유모가 받으면서 왕자님 하면서 손가락이 궁예의 눈을 찌르게 되면서 궁예가 한쪽 눈을 잃게 되었다고 하죠. 어쨌든 궁예는 신라 왕실에서 버림받은 왕자 출신이다 보니까 신라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주 부석사에 걸려 있었던 신라 왕의 초상화를 찢어버렸다라고 전해질 만큼 신라 왕실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궁예는 원래 처음에는 기원이라는 사람 밑에 있다가 양길, 이 북원, 원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선배 반란군 밑에 있으면서 이제 한 수 배웠겠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해서 이 송악 지역에 나라를 세웠으니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궁예가 송악 지역에 후고구려를 세우게 되니까 송악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호족이었던 왕건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왕윤과 손을 잡고 궁예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궁예 밑으로 들어갔었던 왕건이 후고구려의 2인자 자리로 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느냐? 왕건은 이 송악 지역에 막강한 수군을 자랑했었던 유력 호족이었습니다. 이 후백제의 후방이었던 나주, 이 금성 지역을 왕건이 수군을 이끌고 가서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후백제를 후고구려가 샌드위치로 괴롭히게 되겠죠. 이처럼 나주 금성 지역을 점령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왕건은 후고구려의 2인자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궁예는 나라 이름을 여러 번 바꿨었죠. 후고구려에서 마진, 그리고 태봉으로, 수도도 송악에서 철원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내용들도 은근히 시험에 좀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고구마, 진짜, 떼봉! 고구마, 진짜, 떼봉! 이렇게 후고구려, 마진, 태봉 이렇게 기억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처음 나라를 세웠었던 궁예도 정치를 잘했었겠죠.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쳐 돌아가는데 이제 깜짝 발표를 합니다. 얘들아, 나 사람 아니다. 미륵인이라.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 특별한 능력이 있다. 나 네 마음이 보여. 네 목소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보여. 독심술, 마음을 읽는 기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심지어 부인과 아들까지 죽이게 되면서 이제 신하들로부터 쫓겨나게 되겠죠. 궁예가 관신법 쓰고 사람 죽이고 폭정을 일삼으니까 2인자였었던 왕건이 여러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궁예를 죽이고 나라를 세웠으니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는 고구려와 같은 뜻이죠. 고구려의 뒤를 잇는다. 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데 언제? 918년. 발음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수도를 철원해서 다시 자신의 세력 기반인 송악으로 919년, 1년 뒤였었던 919년에 수도를 송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면서 후백제의 견훤, 왕건의 고려, 신라로 이어지는 후삼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궁예하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빠뜨릴 뻔했었는데 이 마진과 태봉 시기에 최고 관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평성인데 광평성의 장관을 광친해 혹은 광친하라고 했었는데 이 광평성의 관제가 고려가 건국되고 고려 초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926년에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발해 왕자 대강현이 무리를 이끌고 고려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발해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문화적 자본들이 이 고려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고려는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조바심을 냈을 나라가 후백제의 견훤이었겠죠. 927년 견훤은 신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신라는 이것을 막지 못하고 고려 태조 왕건에게 도움을 청했겠죠. 그런데 태조 왕건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신라 경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당시 신라왕이었던 경혜왕을 비롯해서 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왕비와 후궁들을 겁탈까지 했었던 이 견훤은 결국 신라를 점령했지만 신라로부터 많은 반감을 사게 됩니다. 어떤 후백제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웠겠죠. 거기다가 경순왕, 이 신라 마지막 왕이죠. 이 경순왕 김부를 신라 왕으로 앉히고 이제 유유히 신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출동했었던 고려 군대랑 한판 붙게 되는데 어디서 붙었느냐? 바로 대구 팔공산 있죠. 그 팔공산이 옛날에는 공산이었습니다. 이 공산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견훤의 후백제 군대가 완벽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태조 왕건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었는데 신순겸 장군이 태조 왕건의 갑옷을 입고 대신 전사했을 정도로 이 태조 왕건은 목숨을 겨우 부지했습니다. 태조 왕건이 도망쳤었던 이야기가 대구 지명 유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도착하니까 늙은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 지역이 불로동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 지역에 와서야 내가 마음을 좀 놓았구나. 안심.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반달이 떠 있네. 반달이 떠 있던 자리, 반월당. 이렇게 대구 지명 유래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 공산 전투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공산 전투에서 고려 태조 왕건이 패배했지만 누구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이 신라의 마음을 얻게 되면서 결국 실질적인 승자가 되게 됩니다. 후삼국 시대의 전세를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전투가 930년에 있었던 고창 전투입니다. 고창은 지금의 경북 안동인데 이 고창 전투에서 고려 군대가 후백제 군대를 완전히 격파함으로써 이제 후삼국 시대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게 되었다? 이제 고려가 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시기가 935년입니다. 견훤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신검, 양검, 용검 이렇게 검 브러더스 그리고 신검의 이복 동생이었던 금강이 있었는데 견훤은 이 막내 아들 금강을 너무 아낀 나머지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금강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불만을 가졌을까요? 이 신검 형제들 상당히 들끓었겠죠. 결국 신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 지금의 전북 김제에 있는 이 금산사에다가 유폐 가두어 버립니다. 대박인 것은 견훤이 이 금산사에 갇혀 있었는데 여기를 탈출해 가지고 더 대박인 것은 어디로 갔느냐? 자신의 적국이었던 고려로 기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포용과 흡수의 대마왕이었던 왕건은 이 견훤을 형님 상보로 모시면서 극진히 대접하게 됩니다. 태조 왕건이 철천지 원수였던 견훤까지 포용하는 것을 보고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은 이제 더 이상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겠다. 왕건 뭔가 기대고 싶은데 이 남자 뭐지? 기대고 싶다. 저기 태조 왕건이 뭐 드릴 게 있는데 경순왕님 뭔데요? 저기 신라. 이렇게 신라를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와 누구만 남았죠? 태조 왕건의 고려와 신금이 이끄는 이 후백제만 남았죠. 어디서 한판 붙게 되느냐? 936년 1리천에서 붙게 됩니다. 1리천은 지금의 경북 선산인데 이 후백제 군대를 치는데 선봉장으로 나선 게 누구냐? 바로 후백제를 세웠었던 견훤입니다. 이 견훤의 심정도 상당히 복잡했겠죠. 자신이 세운 나라를 자신이 정벌하러 가는 그리고 이 후백제 군대는 상당히 멘탈이 나가게 되겠죠. 고려 군대의 선봉장이 자신의 왕이었던 견훤이 앞장서고 있으니까 이 전투에서 고려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결국 936년 1리천 전투에서
후백제 군대가 패배하게 되고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으니 바로 태조 왕건이 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오늘은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936년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 900년부터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936년, 딱 절반이 918년이죠. 918년에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하고 발해를 흡수하고 공산전투에서 패배했지만 고창전투에서 전세를 뒤집고 후백제가 후계자 문제로 내부 분열을 겪게 되고 견훤이 금산사에 갇히게 되었는데 탈출해서 고려로 오게 되고 이 과정을 본 경순왕이 태조 왕건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고 결국 신검이 이끄는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를 박살내면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이 부분도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